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제가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할 거냐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도 뭐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인데 실적 대비 가격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거 두 개로 과연 끝인가? 그게 끝은 또 아닐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특히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요 얘기를 뒤에서 오랫동안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잠시 한번 좀 다른 기준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준이요? 예, 보통 이제 투자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자주 하시는 실수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업들을 발굴할 때, 좋은 기업들을 찾아낼 때 꼭 실적과 밸류에이션만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기업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저런 기준으로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시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공시를 한번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전자 공시에 정말 많은 종류의 공시가 올라오는데요. 우리가 공시를 보고도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업의 내부자 또는 주요한 주주가, 즉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이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또는 매도했다. 이러한 공시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기업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아마 와이스트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실 테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시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몇 가지 올렸더니 요 내용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공시가 좀 재미있는 게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는 공시, 그다음 코스피 시장에서 나오는 공시가 따로 있고요. 굉장히 재밌게도 코스피, 코스닥 말고 또 공시 주제를 따로 묶어서 내는 그러한 공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임원 및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공시입니다. 지분 공시. 그래서 저희가 뭐 피터 린치 책이나 뭐 투자 책을 읽다 보면 기업의 내부자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면 호재다, 좋은 신호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내용의 책을 이러한 내용을 많이 읽게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 뭐 그게 다 맞을 수는 또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러한 공시가 나오면 실제로 이 공시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쫙 분석을 해봤습니다. 임원 및 최대 주주가 뭐 주식을 샀다 또는 팔았다. 이러한 공시가 지금까지 몇 건 정도 나왔는가? 대략 한 20만 건 정도 나왔고요. 연평균 한 10,00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공시들을 다 끌어다가 일일이 누가 매수했고 뭐 어떻게 매수했고 어떤 이유로 매수했고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분류에 따라서 실제로 추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익률을 쫙 산출하는 것이죠. 그 그래프를 한번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공시가 좀 재밌는 게 무엇인가 하면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나도 따로 사야지. 한번 화면을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업에 만약에 어떤 기업에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주식을 매수했어요. 그런데 주식을 어떻게 매수했는가?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속 아니라 진짜 장내 매수 했습니다. 그럼 매수를 했어. 그럼 나도 한번 따라 사보자. 따라 샀는데 나도 한 달 동안 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보다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1개월 수익률이 1개월 동안 보유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이 한 절반 정도,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요 그래프만 보면 코스닥에 ETF로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결과가 차라리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만약에 이 1개월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기업을 3개월 정도 보유한다면 그때면 이 평균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을 내가 조금 더 보유해보자 6개월 보유하게 되면 드디어 시장 수익률을 조금씩 상회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보유하게 되면 드디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무엇인가? 보통은 이 공시를 보고서 매수를 하시는데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죽 많이 나오면 공시 사이트에 코스피 공시, 코스닥 공시 외에 임원 및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공시가 따로 묶여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공시들이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공시가 많이 나오고 내가 이 기준으로 기업들을 찾아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1년 동안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일찍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욕하면서. 왜냐하면 공시가 비슷한 게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저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비교적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러한 공시를
보고 이제 기업을 뽑으셔도 오래 보유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있는 점이 무엇인가? 오래 보유할 때 좀 유의미한 그러한 스타일의 공시다. 이게 공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공시는 단기 성과가 유리한 공시가 있고 어떤 공시는 장기 성과가 유리한 공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임원 주요 주주 지분 변동 공시는 좀 더 장기 성과, 중기 성과에 가깝죠. 중기 성과 또는 장기 성과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 중요한 투자자라면 사실 이 공시를 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저는 오히려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1년 정도 보유하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코스피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게 되는데 네. 이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높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개발하다 보면 시장 평균 대비 1.5배에서 1.8배 정도의 이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이 공시를 이용한 투자법은 평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다. 근데 이게 왜 아쉬운 소리냐? 그래도 높긴 높은데 왜냐하면 하루에도 50개가 넘는 공시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고요. 네. 그러한 공시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50개씩 살펴보고 투자했는데도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수익률이 비교적 낮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라고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도 50개가 넘는 이러한 공시를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50개 주식을 맨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중에 몇 개를 추려서 사야 합니다. 그 말인즉 결국에는 내가 이 공시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기업을 추렸는데 결국에는 또 다른 기준을 또 끌고 와서 그 기업들을 또 한번 추려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시를만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언가 어쨌든 다른 기준을 섞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이 함께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점점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이게 정답이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책에서 볼 때는 이러한 공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막 유명한 투자자들의 전략을 따라하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지만 실제로 이 공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잘 안 나올 때도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야, 공시별로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맞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좀 생략한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이 공시를 이용해서 이 기업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추출하면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업들 간의 수익률 편차가, 즉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즉 내가 몇 개의 기업만 꼽아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낮을 수도 있고 이게 이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에 불리해지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책에서 이런 거 보고 사면 좋다 했으니까 또 따라해보자. 그러한 방법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방금 지분 공시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그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이제 하나 언급을 해주시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영원한 테마는 이제 실적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을 알고 싶고 그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실적이 정말 잘 나와서 내가 주식을 샀는데 왜 주가는 부진하냐?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그 밸류 트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실적의 함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은 막 정말 몇 시간 길어질 수 있고 오늘 대표님 집에 못 가시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하나만 가지고도 맞습니다. 실적 갖고 할 얘기가 많죠. 그래서 좀 추격해 와서 오늘은 좀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특강 같은 걸 만들어서 그때 보통 우리 또 호돌이님이 한번 또 시작하면 기본 몇 시간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말이 너무 그때 자세히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내용이 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쉽지만 투자에 적용하는 건 진짜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분들께서 실적을 보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베스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추려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기업의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 기업의 이름을 가릴까 말까 고민하다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있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자 싶어서 가리지 않았는데요. 자, 중요한 점은 제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에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넓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최근 실적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실적을 쭉 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전 주가 차트 아니고 영업이익
순이익 4분기 합산 차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이제 V 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예. 최근에 이렌텍의 실적이 YOY로 증가했다라는 그래프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많은 분들께서는 와,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어. 그러면 테이블에 숫자가 딱 써 있습니다. YOY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어요. 20% 증가했어요. 네. 써 있는데 증가했다. 그 플러스다. 증가치가 플러스다라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주가도 오르겠지. 그럼 증가했네. 그럼 주가는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증가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대략 한 9개월에서 12개월 평균적으로 그 정도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뭘 알고 있는가? 바로 이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의 증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실적이 최근에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죠, 핵심.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뭐 쉬운 얘기네, 당연한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투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그것도 좀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는 글들 가만히 보면 이 실수를 정말 빈번하게 하십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 실적이 증가했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전년 공시, 그 전년 공시 한 2, 3년치 공시를 끌어다가 그때 지난번의 증가율, 그 전에 증가율 이걸 다 함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작업이 번거롭다 보니까 이번 분기 실적만 딱 보고서 이걸 이제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실수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최근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좋은데 좋다만 거. 좋은데 좋다만 거. 요게 이제 확률적으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건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보통은 한 높은 확률로 한 70% 이상의 확률로 보통은 꺾이기 시작하는 실적 증가가 끝나는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반해서 한 20% 정도의 확률로 앞으로 계속 더 실적이 증가할 건데 이번 분기에 어쩌다가 잠깐 이익 성장이 둔화된 그런 경우가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요걸 일단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파악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과정이 모두 없는 투자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다. 보통 이제 투자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 기준으로 보면 얼추 한 95% 이상이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적 증가세가 가속화되느냐 둔화되고 있느냐가 첫 번째.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가는 이 앞부분에서 다 오르고 요 실적의 증가가 둔화되게 요 그래프만 봐도 지금 이 그래프 사이즈가 작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요런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적 곱하기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바로 이 성장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이게 지금 이렌텍이라는 기업의 사례만 가지고 왔지만 나중에 무수히 한번 보세요. 많죠. 뭐 특히 우리나라의 사이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사이클 기업들 대부분 다 이 특징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2021년에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최다 질문 기업들이 바로 이 PCB 기업들이에요. 반도체. FPCB 기업들. 기판. 네, 맞습니다. FCBGA, FPCB 기판 기업들. 보통 실적 증가 한창 큼직하게 나오고 이제는 서서히 둔화가 나타나야 할 때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던. 그래서 그때 많이들 또 물리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만 조금만 잘 보더라도 또는 내가 이 수치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읽더라도 이럴 가능성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고성장주가 예. 실적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꺾인 것도 아니고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만 해도 주가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막 이런 것도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건 다들 한두 번씩은 이 실수를 또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저 역시 또 그랬고요.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증 작업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기업별로 이러한 비슷한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추려서 한 1000가지 이상의 샘플을 뽑아서 분석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면 성장 산업이요. 요즘에 2차 전지 같은 산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성장 산업은 얼추 한 침투율이 30%에서 40%가 될 때 보통은 주가 고점 그리고 이 실적의 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침투율이 이 30%가 넘어가는 시기를 항상 주의하셔야 한다. 요걸 좀 많이 강조드리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요즘에 유럽의 이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두 자릿수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좀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을 봐야 하는 거고 네. 그것도 증가율이 좋은 기업을 봐야 하는 거고 예. 지난 분기 실적 증가율보다 다음 분기 실적 증가율, 네. 올해의 실적 증가율보다 내년의 실적 증가율, 네. 그보다 또 내후년의 실적 증가율이 더 좋은 기업.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500개 중에서 네. 정말 발라내고 네. 별점 5.0짜리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쉽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다 풀면 좋을 텐데, 네. 예, 어쨌든 일단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최소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기업이라도 지금 그래프처럼 이익이 점점 둔화되는 기업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골라내면 굉장히 재밌는 게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아실 수 있는 용어인데요. 파지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고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지티브 스크리닝은 좋은 걸 추리자.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안 좋은 걸 걸러내자.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 훨씬 유리한 방법은 보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입니다. 안 좋은 걸 쳐내기만 해도 평균 수익률이 알아서 올라간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보통은 아무래도 우리가 막 유튜브 보면서 좋은 종목 쫓아다니고 산업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고 그러면 자꾸만 파지티브한 영역만 쫓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좀 투자에 잘 적용하셔도 네거티브 스크린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쉽게 갈 기업, 앞으로 더 갈 기업, 기울기가 높아질 기업들 좀 적극적으로 추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사실 이거는 예. 이제 어디선가 칼을 하나 가져와서 네. 호들이 빨리 무슨 종목이야? 빨리 갖고 와. 그 뭐야? 어떻게 발라내는 거야? 빨리 당장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당장 나오는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이거는 뭐 한두 시간 들어서 될 거는 아니고 저희가 네. 좀 어떻게 해서든지 네. 호두리님한테 또 특강을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사가 되면 네. 고정 댓글에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뭐가 달려 있을 거고 네. 성사가 안 되면 고정 댓글에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이 얘기를 네. 해볼게요. 예. 왜냐면 그거를 별점 5.0짜리가 어떻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디 그냥 마법 상자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해갖고 5.0짜리 딱 해서 딱 보고 싶죠. 네. 근데 그건 욕심일 수도 있고 네. 우리가 좀 같이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은지 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예. 실적을 볼 때 뭐 자주 실수하시는 유형, 요것만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대표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려봤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도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그중 또 대표 사례를 하나만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보통 이제 요즘에 많이 저한테 질문 주시는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군, 좀 지주사 같은 어려운 기업군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실적이 지금 이렌텍 전체 실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실적을 쪼개서 보면 쪼개서 볼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기업의 실적을 보실 때 기업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씩만 더 쪼개서만 봐도 이 기업이 확연하게 쉽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쪼개서 본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칠성이라는 기업이 이번 3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은 매출액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가고 있는. 꾸준히 가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기업의 증가율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업의 공시만 보면 실적이 증가했다 밖에 네.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지난 한 1, 2년치 실적을 더 함께 본다면 최근의 실적이 증가하긴 하지만 사실상 정치 상태에 묶여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가 감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요것까지만 보면 롯데칠성이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무슨 이슈가 있지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려고 하니 롯데칠성이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언가 분석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한 번만 더 실적을 쪼개서 보자. 실적 쪼개기를 하자. 바로 이겁니다. 실적 쪼개기. 예, 롯데칠성은 생각보다 사업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크게 2개 사업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음료수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소주, 맥주, 와인, 위스키, 주류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예, 이 2개 사업 부문을 이 롯데는 따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네. 그 테이블 안에서 부문별로 실적을 따로 한 번만 봐주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요? 최근에 롯데칠성이요, 계속해서 음료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제로 음료 대표님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로 설탕 밀키스. 안 들어가 있는 것들? 예, 맞습니다. 밀키스도 제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펩시 제로 막 이런 것들 막 나오면서 제로 음료가 나왔는데 네네네. 이게 콜라 정도만 나오겠지 싶었는데 계속 막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로 과자도 나오고 제로 식당도 있습니다. 우리는 설탕 안 쓰고 네. 이 제로로만 밥을 만들겠다. 오, 설탕을 안 쓰는 식당까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롯데칠성이 앞으로 제로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로 음료를 다양한 제품군으로 계속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렌지 맛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밀키스도 제로가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제로 음료에서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높게 가져가면서 제로 음료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또 한 가지 롯데칠성에서 핫한 제품 중 하나는 바로 세로 소주입니다. 예. 세로가 굉장히 확대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술 약속이 있을 때 요즘에는 세로를 또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 세로도 그렇더라고요. 제로 소주 컨셉으로 나왔죠. 네. 뭐 알고 보니까 칼로리 비슷하더라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부문의 매출이 모두 함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롯데칠성의 이 부문별 실적을 또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 주류 부문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실적이 영업이익이 끊임없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아니 세로 잘 나간다며. 예. 특히 요즘에 이 롯데칠성 글들을 보면 세로를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세로 잘 나가는데 왜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꺾이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는 롯데칠성의 실적이 음료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 주류 부문에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꺾이면서 전반적인 전사 실적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롯데칠성의 최근 맥주, 대표 맥주가 클라우드입니다. 네. 클라우드가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경쟁작들도 많이 나오고 예. 주류를 많이 소비하는 문화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 롯데 주류만 검색해 보더라도 클라우드 망해간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요. 기사 한 번만 읽어보더라도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약속돼 클라우드 아무도 안 마시네. 그렇죠. 예, 테라 카스밖에 안 마시는. 요즘 또 켈리 나와가지고 하이트도 넣고.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주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주, 맥주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할까요? 그 기업의 제품의 맛을 보고 선택하지는 생각보다 않습니다. 사실 그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비슷비슷하대요. 비슷하죠. 네. 보통은 그때 인기 제품 아니면 분위기. 옆에서 테라 마시자니까 같이 테라 마셔. 뭔가 그냥 광고판에 걸려 있으면 그거 마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기업들은 주류 기업들은 마케팅을 엄청나게 펼쳐야지만 맞아요. 제품이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로라는 신제품이 출시된 직후에 이 엄청난 마케팅비를 쏟으면서 계속해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클라우드까지 계속해서 부족하니까 또 추가 비용을 집행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롯데칠성을 깊게 분석하지 않아도 막 재무제표 일일이 다 살펴보고 주석 같은 거 살펴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롯데 앞으로 실적은 음료는 계속 잘 나갈 테니까 제로 확대될 테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주류가 되겠구나. 그럼 주류에서 무슨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겠다. 예. 뉴스 기사에서 롯데칠성 클라우드를 검색해보면 뭘 알 수 있는가? 그동안 클라우드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클라우드 리뉴얼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클라우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리겠다. 그 기사가 나오면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는가? 앞으로 신제품이 또 나오면 거기다 또 비용을 왕창 투입하겠구나. 그럼 당분간 주류 부문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겠구나. 라는 내용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류 업체들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껴두고요. 네.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아껴뒀던 비용을 대거 투입합니다. 과거에 하이트진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테라라는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비용을 대거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껴두었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비용을 왕창 쏟으면서 실적이 깨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롯데칠성 지금 음료가 잘 나가고 있지만 주류는 이 신제품에 또 비용을 쏟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좀 확신하기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게 언제쯤 치고 올라갈까? 그러면 마케팅비가 서서히 줄어드는 시점이 되겠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이걸 뽑아먹는 겁니다. 시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게 되냐?
이 지금 롯데칠성처럼 비슷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예. 앞에서 말씀드리길 그러한 기업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롯데칠성은 무언가 음료 부문은 좋은데 주류 부문은 애매하다. 애매함이 섞여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면 애매함이 없는 기업은 없을까? 좀 더 좋은 점만 있는 기업들이 없을까? 뭐 주류도 음료도 다 잘 나가는 그러한 기업은 없을까? 우리는 그러한 기업들을 계속 찾아 나서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 여러 사업 부문이 있는 것보다 퓨어한 특정 산업의 비중이 더 큰 회사. 네. 예. 그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기업들을 보는 과정에서 이 실적을 조금만 상세하게 봐도 제가 롯데칠성 기업 분석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 몇 개만 찾아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바라볼 때 이처럼 부분별로 쪼개기 정도만 봐도 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보이고 그런 기업들을 한 개, 두 개, 세 개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무슨 기업이 보이냐? 모든 부문이 다 좋기만 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애매함이 섞여 있는 롯데칠성은 조금 뒤로 밀어두는 전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드렸던 내용들을 좀 함께 융합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사례를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패스하고 한 개 기업만 더 보겠습니다. 네.